안녕하세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최신 디자인 환경과 템플릿에 대한 데모를 간략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로세서를 만드신 다음에 여기 프로젝트 설정에서 보시면은 일반 부분의 하단에 최신 디자인 환경이 예, 아니요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저는 예라고 선택되어 있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처음 만들 때부터 저는 여기 설정 부분에 디자인에 새 프로젝트에서 마던 사용이라고 하는 부분을 예로 했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 때마다 최신 디자인 환경이 예로 선택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설정이 안 돼 있으면 처음에 만들 때는 아니오로 되어 있을 거고요. 걔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선택하고 나면은 이 관련 액티비티가 어디에 있냐면은 UI 자동화 밑에 애플리케이션 여기 밑에 있는 요 액티비티들입니다. 그리고 브라우저를 이용하시거나 어플리케이션 이용하실 때 가장 먼저 사용해야 될 액티비티가 use application slash browser이고요. 얘를 그냥 가져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11번가를 띄워놓은 게 있는데요. 얘를 자동하는 거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 어플리케이션이 만약 실행되지 않는다면 여기 오픈이라고 하는 옵션에서 보시면은 세 가지 never, if not open, always 디폴트가 if not open이긴 합니다. 제가 얘를 선택할 거고요. 이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끝나고 난 뒤에 자동화가 끝난 뒤에 어떻게 할 건지가 클로즈 옵션인데 디폴트가 never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상 업무를 한번 보시면은 11번가 여기에 이제 입력을 하고 뭔가 검색을 해보려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입력하실 때 타입 인투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객체를 선택하실 때 이제 보시면은 원하시는 영역, 이게 타겟인 거죠. 초록색이 타겟이고요. 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타겟을 선택하고 난 뒤에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얼마나 많은지 살펴보면은 하나밖에 안 나오나 보네요. 제가 앵커를 하나를 여기 있는 11번가를 잡아볼게요. 얘를 잡으면은 앵커가 정확하게 잡힐 거고요. 그리고 유효성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반드시 유효성 검사를 해야 되냐는 아닌데요. 하시면은 얘가 정확하게 잡히는 건지 아닌 건지 그때 확인할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될 겁니다. 바로 안 잡혔다면 앵커를 하나 더 추가해서 이걸 추가하실 때는 이렇게 추가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얘를 이렇게 잡아서 앵커를 고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는 총 3개까지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입력을 하실 때는 자, 입력되는 값에 이제 값을 넣어주시면 되죠. 선택 보시면 표준도 있고 보안이 있는데 보안을 체크하시면은 secure string 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표준이면 일반 값을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에 제가 아이폰이라고 검색을 해보고 여기가 뭐냐면 암호 모드 해제 설정인데 실제 암호화 시키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스틱트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작업하셨던 내용이 쉽게 보이지 않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어느 정도 이 프라이버시를 보장할 수 있고요. 사실은 얘가 요 사이 이것만 왔다 갔다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구성을 해볼 거고요. 자, 그리고 디폴트가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실제 화면에 나와 있는 클릭을 하기 위해서는 이걸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나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도 동일하게 가져오시면 될 것 같고요. 클릭도 해당되는 영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앵커가 없는 경우 앵커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앵커를 이렇게 잡으실 수도 있다 보이고요. 아니면 앞에 잡았던 얘를 앵커로 잡는 것도 하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앵커도 결국은 찾게 되면 전부 다 UI 엘리먼트로 인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으시고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만든 뒤에 플레이를 해보시면은 클릭하는 등이 보이게 될 겁니다. 하나 차이는 있지만 디버그 옵션에서 엘리먼트 강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전에는 엘리먼트 강조를 하시면은 클래식에서는 빨간색 테두리가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게 보이냐면은 파란색 테두리가 보일 겁니다. 초록색 테두리가 보이죠. 앵커는 파란색으로 그리고 타겟은 초록색으로 보일 겁니다. 지금은 제가 창이 이렇게 닫혔잖아요. 열렸다가 닫혔는데 처음에는 제가 열어둔 거여서
닫지 않았던 거였고, 두 번째 할 때는 자기가 오픈하면은 닫으라고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창은 닫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셨던 클로즈 탭 같은 거를 쓰지도 않고 여기에서 옵션만 가지고 어떻게 클로징 할 건지 오픈할 건지 옵션을 줄 수 있어서 사용하기가 좀 더 편리하실 겁니다. 나머지 액티비티도 그 동일합니다. 그게 맞춰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얘를 이제 템플릿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저장을 할 때 얘를 템플릿으로 보내기를 하는 겁니다. 쇼핑 템플릿이라고 만들어서 보내기를 하고, 그다음에 네 번의 템플릿을 바로 여시면은 사실은 똑같은 프로젝트 예일 텐데 앞에는 일반 프로세스였고요. 두 번째는 템플릿이 연계된 겁니다. 자, 이 템플릿을 이렇게 열었다면은 사실 좀 바꿔야 되죠. 안에서 이런 일들을 바꿔줘야 될 텐데 바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게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테넌트에 제가 있는 게시 옵션에는 테넌트 라이브로 피드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게시를 하고 나면은 테넌트로 템플릿이 게시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새롭게 시작하실 때 템플릿을 선택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렇게 뭐가 보이냐면 템플릿이 나와 있는 게 보이게 될 겁니다. 이제 내가 작업을 할 때 여러분 동료나 혹은 본인이 만든 템플릿을 다른 분들 쓰기 쉽게 만들려면은 오케스트레이트 게시를 하시고 얘를 선택하시면은 해당 템플릿 버전이 나올 거고요. 누가 게시했는지 버전이 뭔지를 알 수 있고요. 얘를 템플릿 쓰기로 하시면은 저 템플릿 기반으로 그 프로세스를 만들어 내실 수 있습니다. 이름이 아마 같은 게 있어서 제가 템플릿 인도로 만들어졌을 것 같고요. 이렇게 사랑하시면은 템플릿을 팀 내에 누군가 만들고 그 만들어진 내용을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템플릿 쓰시게 되면은 템플릿 코드랑 그 다음에 비즈니스 여러분들이 만든 코드를 분리하기 위해서 보통 제가 권고 드리는 거는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나의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요. 여기에 이제 이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저는 BJB라고 만들었고 나머지는 여기에만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관련되어 있는 워크플로우 파일을 넣는 겁니다. 나머지는 템플릿 폴더를 따로 만드시거나 RE 프레임워크를 쓰셔도 거기에 프레임워크도 있고 몇 가지 고정된 파일들이 있잖아요. 거기는 그냥 손대지 마시고 비즈니스 앱이라고 하는 폴더를 만드시고 여기에 여러분들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면은 나중에 템플릿이 업데이트 되더라도 사실은 비즈니스 앱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템플릿이 업데이트되고 새로운 템플릿 시작할 때 기존의 비즈니스 앱을 카피하셔가지고 배포하시면은 템플릿 이용하시더라도 변경 사항을 조금 더 쉽게 유지보수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